개정법안 3입니다. 그렇죠? 11문제가 넣었고요. 화재 안전 기준을 총괄해서 내진 빼놓고는 다 들어가져 있고 1번에 보시면 포소화 설비 바로 뒤에 하부 자료를 한번 볼까요? 3페이지 가시면 종류 및 적응성이 있더라. 포소화 설비는 그죠? 해당되는 대상물에 포워터 스프링쿨러 포헤드, 고정포, 공기압축포, 압축공기포 이렇게 있죠. 차고 주차장 부분을 별표를 하나 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원래는 4번에 발전기실 보이죠? 3페이지에 메뉴에 있는 네모에 4번 발전기실에는 원래는 이제 포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제일 좋죠. 입체적으로. 나머지는 아예 뭐 쓰잘데기가 솔직히 없는데 포를 지금 안 쓰는다 그죠? 걱정이 돼서. 문제 2번입니다. 얘는 중요도는 2개로 정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뭐 그냥 외우는 거니까. 중요도는 하나만 잠깐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험 배관은 별표가 중요도가 3개로 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3페이지로 왔네요. 그죠? 대상은 연결 살수 그리고 유수검지장치 스프링쿨러 부분 그리고 지금 맨 아래쪽에 있는 화재 조기 진압형에 관련되어 있는 상세 기준이니까 요 4항, 12항, 12항 이렇게 되어 있네요. 3페이지 아래쪽에 그죠? 연결 살수 설비고 가운데 있는 12항은 스프링쿨러 맨 아래쪽은 화재 조기 진압형 스프링쿨러예요. 그 기준들이 조금 경미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장 낮은 헤드다 그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줄 치면 방수 압력이 가장 낮은 헤드 끝에서 연결해라 요 문구로 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옆에 정리해 놓으면 마찰 손실이 제일 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마찰 손실이 제일 크다. 그러면 배관의 마찰 손실 3종 세트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하이젠 윌리엄스형 이렇게 날씨 웨버형 이렇게 그리고 하젠 포아젤형 이렇게 3종 세트니까 잘 한번 이해해서 같이 가져오도록 하세요. 마찰 손실이다. 이렇게. 3번도 별표를 2개로 좀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소화펌프는 우리가 이제 철제를 쓰다 보니까 한 5년, 10년 지나면 환경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 다 부식이 돼버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관공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진흥하게 돼 있는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보다는, 비싸고 좋은 제품보다는 중소업체를 좀 더 밀어주는 형태에 가깝다라는 것이. 그 중소제품이 성능이, 기능이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식 성능에서 약간의 좀 차이는 나더라는 거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부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4페이지로 가니까 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임펠러는 청동으로, 그죠? 청동등하고, 그리고 펌프 축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꿔라 이렇게 됐습니다. 케이싱도 다 바꾸고 이제 바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입형 펌프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다 돼 있어요. 부식이 거의 없습니다.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안 돼 있죠. 심의 때 많이 넣고 있으니까 옆에다가 양념처럼 뭐 써야 됩니까? 4페이지 메뉴에 부식 메커니즘 적는 거지. 부식 메커니즘. 그리고 소화 펌프가 목통이 됐었을 때 얼만큼 손실이 클 거냐에 대한 소화 실패에 대해서 적고요. 그리고 현재 해당 기준은 요만큼인데 나머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배관의 내부식성을 강화시켜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헤드에서 물이 제대로 쏟아질 겁니다. 불이 제대로 꺼질 거예요. 이런 거지.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전체 계통이 마찬가지예요. 수조, 이렇게 펌프, 그죠? 이렇게 해서 밸브 가서 이렇게 볼게요. 밸브를 거쳐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겠다, 그죠? 요 경로 전체가 다 내부 식성화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그죠? 다시 부식은 뭘 뜻하는 겁니까? 부식에 대한 개념은요, 이렇게 해서 마찰 손실이 증가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유량은 감소하게 돼서 소화 실패입니다. 라고 딱 가볍게 이해해 놓으세요. HQ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의 헤드 설치 제외 기준.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전체를 암기를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4페이지에 이렇게 뭐가 설치 제외입니까 하면 13호에 그죠? 람 목이네요. 그래서 방풍실이 헤드가 원래 방풍실 헤드가 지금 있고 없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 먹통해서 방풍실 헤드 넣어야 된다. 기준에 뭐 면제 없지 않느냐 하면서 요걸 뭐 하는 거라. 방풍실 안 해도 돼요. 근데 조건이 중요하다 그죠? 가염 물질이 존재하지 않느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잘 이해해서 바로 들어가세요. 5번에 동그라미 한번 치고요. 위에 있는 5번 1항 5호네요. 그죠? 15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5호 동그라미 치고 천장 반자 양쪽이 불연재래로 되어 있는 경우 보입니까? 위에 있는 5호. 이 기준이 내가 지금 올렸잖아요. 얼마 전에 단톡에. 짜증나라 그래. 소방이 다 지 맘대로 가고 있어. 근데 이 문구 그대로만 줄쳐놓으세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래로 되어 있다. 보입니까? 5호에. 이게 이제 천장이고요. 천장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이렇게 보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게 반자예요. 요 두 개를 보겠다는 거지. 얘 보고 얘 보고. 안에 이제 뭐 내장이 어떻게 돼 있거나 안에 뭐 구조물이 어떻게 지나가나 이런 거 안 보겠다는 말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만 봐서 두 개가 불연재라면 하부 기준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연제 가득 채 하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니까. 법은 법대로 해석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쉬운 거지. 그래서 5번, 6번, 7번이 기출문제입니다. 묶으면 천장과 반자 사이에 헤드를 넣어야 되는 조건과 안 넣어도 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5번 1페이지 5번 전기저장장치 통합기다 그죠? 이거는 별표 3개 별표 3개 난이도 2개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얘는 우리 기준 최초로 이렇게 등재되는 것이 등재될 거니까 5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행여나 잘 모를 것 같은 정의에 대한 부분 1번 메뉴에 전기저장장치는 뭐고 옥외형, 옥내형은 뭐냐? 옥내형이 문제입니다. 옥에는 그냥 구획시켜서 태워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옥내형이 문제될 거다. 그리고 더블라인 트락이라는 게 뭡니까? 라면 최초로 용어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프랙션이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로 쓰고 있는데 더블라인 트락이라는 말이 좀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그 말 그대로 줄쳐놓으세요. 그죠? 화재 감지기하고 스프링클러 헤드 모두 작동. 엔드의 효과죠. 해야지만 작동되는 개방 방식을 얘기한다. 이제 승인이 상세히 생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폭염 방출구 줄쳐놓으세요. 폭염 발생했었을 때 압력 상승이 많지는 않습니다. 폭발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고요. 단계가 연소 폭염 폭갱인데 폭염일 때 이 과압을 방출시키겠다라는 형태로 잘 이해하세요. 그 밑에 소화기 기준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는 별표를 좀 많이 해놔야 되겠다. 그죠? 6조 보입니까?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거기 보면 살수 밀도 나와요. 보입니까? 살수 밀도의 단위가 메다 제곱에 대한 RPM이에요. 이렇게. 단위가 1제곱미터당 얼마니? 이러면서 12.2.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면 한 5, 6 정도 되거든요. 한 2, 3배 정도 이상 돼. 한 3, 4 정도에서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이만큼 뿌려라. 잘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탄 부분에 대한 적응성 있는 감지기 속보 넣고요. 얘가 이제 되게 웃긴 게 옥외에 그냥 덩그러니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설비예요. 특이한 거 보면. 근데 거기 사람도 상주 안 하는데 지금 속보 설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 감지하면 소방서에 무조건 신고해라는 거지. 쉽게. 폭염 방출구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 그거 설치 장소. 그죠? 줄쳐놓으세요. 지상 22m, 지하 9m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제 높이하고 깊이에 대한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하 4층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해 놓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다시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리고 6번에 일산화탄소. 최근에 가스에 관련된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때 이제 가연성 가스에 관련된 있는 부분과 일산화탄소를 조금 분류해서
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항상 이런 말 하면 가연성 가스를 더 내버리더라고요. 욕 나오게. 6페이지로 넘어가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정의 줄 쳐놓고요. 정의 그리고 5조의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보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세 기준안이 있어요. 통합입니다. 요거는 나올 때까지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줄 쳐놓고, 그죠? 그 다음에 제6조의 설치 장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주의사항들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때 나갔던 형식 승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써놓으세요. 당구장 표시하고 형식 승인 기준이 있지. 농도 얼마에 작동해야 되고 얼마에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지 형식 승인 기준이 있어요. 그것까지. 그거 넣기엔 좀 시간이 부족해. 페이지가 많아져서. 그 다음에 지하구 7번입니다. 지하구는 연소 방지 설비예요. 연소 방지 설비를 지하구 형태로 바뀌었어요. 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 기준이 이제 통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처럼 보인 거지. 6페이지로 넘어오면 소화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상세 내용들 한번 줄쳐놓고요. 7페이지에 자탐 그리고 7페이지 제6조의 유도등 연소 방지 설비는 비슷합니다. 닮았어요. 특이한 거는 그죠? 예. 맨 아래쪽에 밑에서부터 한 8번째 줄 보면 연소 방지 설비 헤드의 상세 기준들 한번 잘 봐놓도록 하세요. 연소 방지 설비. 그 다음 페이지에 8조 연소 방지제 별표해 놓으세요. 이게 기준이 완전 바뀐 거죠.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난연 성능 기준이다. 그죠? 예. 다시 한번 봐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구조 방화벽 같은 의미고 무선통신 그리고 통합감시시설 한번 이렇게 체크되어 있네. 13조도 별표 치놓으세요. 13조 까먹지 마세요. 별표 3개 놓으세요. 기존 지하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기존. 지금 앞으로 지어지는 건 무관해요. 너 잘 지을 거니까. 기존 거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더 강화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했었을 때 특례로 명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소급 적용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해서 요양병원처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반드시 맨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하세요. 당구장 표시하고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연소 방지 설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거지. 결론이 하나예요. 당구장 표시하고 연소 방지 설비 소용없다. 스프링쿨러로 가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8페이지 맨 아래쪽에 결론이지 결론. 모든 게 수동 형태면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로 물 집어넣는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스프링쿨러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놓으세요. 그 다음 나오는 8번에 유도등의 특이한 용어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피난구 통로 유도등에 대한 설치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사망을 보니까 입체형으로 설치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입니까? 일부러 글자도 좀 크게 했는데.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 잘 한번 보고. 문제 많았던 10조에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 기억납니까? 예. 이거 뭡니까? 쉽게 피난이 도달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쉽게가 어떤 거냐. 아무 의미 없었지. 그때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비상조명 등 기준점이잖아. 이렇게 한 거. 반영이 됐었죠. 대각선의 길이가 15m. 비상조명 등 설치 제외 장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 되면 15m 정도에 대한 구획실, 대각선으로. 그러면 유도등 안 달아도 됩니다. 이제 점검하고 이제 엄청 편해진 거지. 그죠? 이거 달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했는데 대각선, 출입구 기준을 대각선으로 했었을 때 나오면 충분하다. 그 내용으로 정립이 됐고요. 9번에 호스릴 설비에 대한 부분들. 옥내 소화전하고 좀 다른 개념이다. 그죠? 11페이지 보니까 이산화탄소하고 할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봐라. 넣어야 되는 이유는 차고 주차장이 삭제가 돼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넣었어요. 일부러. 그 형태니까 한번 봐놓으시고 그 아래쪽에 있는 사항 호스릴 이산화탄소는 기출문제라서 넣어놨어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10번에 무선통신 보도 설비에 대한 기준이 상세해졌어요. 무선통신 보도 설비는 지하층의 무선통신 환경이 장애를 받을 때 보조하는 설비로 설치했었지. 그죠? 그런데 되게 좀 신기한 거는 휴대폰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근데 감리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휴대폰에 공청 설비가 설치 안 되면 지하층에는 아예 먹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무선 통신 하나도 안 돼. 그죠? 그래서 공청기 딱 설치하는 순간 지하가 이제 무선 통신이 되는 거지. 휴대폰이 된다고. 그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걔를 설치해라. 걔 이름이 이동 중계기 뭐 이런 개념이지. 그 용어도 아마 정립이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무선 중계기라는 거. 11페이지 보니까 용어 신설. 무선 중계기라는 용어가 원래 통신에서 쓰고 있는 정확한 명칭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무선식 이동 중계기 이런 거 썼는데 그런 거 없어. 통신법의 자체에 없다고 그런 용어가. 지금 5개 안테나 썼습니다. 5개 안테나의 상세 기준 줄쳐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접속 단자라는 말을 써요. 누설 동축 케이블을 쓸 때 접속 단자를 300m마다 꽂아야 되는 거라. 그게 안 보여. 그죠?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꽂는 거 찾을 때 막 돌아다니는 거라. 감리들이 좀 괜찮아가지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가압 송수장치 송수구 옆에다 딱 갖다 놓으면 되는데 전기하고 이게 기계가 싸움 일나가지고 딴 데 갖다 놓는 거라.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지. 근데 5개 안테나 설치하면 다 괜찮아져요. 지상층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줄쳐놓으세요. 6조. 상세한 기준이 생긴 거지. 신설 기준입니다. 그죠? 출입구 인근에 통신되고 장애 없도록 하고, 그죠? 예, 표지해놓고 이렇게 잘 해놨네요.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끝이 고체 어로졸. 고체 어로졸 별표 3개 통함기입니다. 얘는 우리가 미분모 처음 생겼을 때하고 똑같은 것처럼 별표를 이렇게 3개 하고 난이도도 3개쯤으로 돼서 좀 많이 어렵다 생각하시고 잘 외울 준비를 할게요. 12페이지에 고체 어로졸을 하지 않는 기준이다. 용어들이 다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고 일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일반 조건, 그죠? 설치 제외, 유사하다, 그죠? 그리고 에어로졸 발생기, 다음 페이지에 약재량, 그 다음에 기동에 대한 부분들, 그죠? 예. 그 다음에 제어반,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음향장치, 그리고 화재 감지기, 자폐 등등.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는 안 넣었으나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쳤지 않나요? 그래서 15페이지에 간이 스프링쿨러는 10분과 20분에 약간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비상전원하고도 그리고 방수량도, 토출량도. 지금 10분은 뭡니까? 그래서 밑줄 친 거, 밑불이 아니고 밑줄입니다. 예. 밑줄 친 부분은 20분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면 1갈로 1이 밑에 갈로까지 포함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갈로 있죠. 요거. 원래 이까지 통, 가나 둘 다 했었는데 나는 빠졌다고 이제. 가만 대상이 됐어요. 근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여기까지만 20분이에요. 그 밑에 보이는 입원실 시설 뭐 이런 것들은 10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맨 아래쪽에는 6번, 7번 체크해서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자탐 기준에서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 뭡니까? 직상발에 대한 개념이 너무 어그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건 법안이 곧 통과가 될 거예요. 밑에 보시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5층 이상의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형태의 대상물은 직상 발화를 해라. 우리가 그죠? 일제명도 가지 마라. 우선층 경보 방식, 우선 경보 방식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11층 이상이면, 11층 이상 대상물이면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그렇게 되면 밑에 지금 보이는 직상 4계층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양념처럼. 얼마 안 되죠? 한 주에 바짝 외우면 되지 뭐. 죽겠는 거라. 이런 거 막 내 정리하는 내 입장도 이거 어떻게 하시겠노? 골치 아프네 이런데. 지금 개정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거의 확정입니다. 예, 확정되진 않았어요. 기준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술사하고 관리사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하면 관리사는 확정되지 않으면 오답 처리가 돼버려요. 만약에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출제자가 약간 오류를 범해서 내버렸는데 기준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걸로 판명이 나버려요. 근데 기술사는 안 그래. 기술사는 개정 예정 상황을 내버려요. 개정 예정 상황으로 채점을 해버려요. 아무도 태클을 못 걸어.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돼요.
거의. 근데 계속해서 밖에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되고 난 다음에 시험에 출제할 때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첫 시험에 재수 좋아가지고 나왔어. 그럼 뭐 재수인 거고. 나는 확정되면 할랬더만 이러면 나가리 돼. 그러네.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현장에서 짬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현장에 적용은 안 되지. 기술사 시험에 적용이지. 뭐 기술사 시험하고 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짬뽕 하지 마세요. 짜장면을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는. 문제풀이 짧게 시간 벌써 또 갔어. 자, 3회입니다. 건축방화. 우리는 이제 우리 반은 진도가 아직 덜 들어갔지만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플래시오버에 대한 일반 조건과 영향인자다. 책 페이지도 한번 쭉 펴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7페이지, 6페이지에 일반적인 조건은 4가지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소 속도는 40g/s. 이렇게 40g/s. 그죠? 산소 농도는 O2는 어떻습니까? 10% 이렇게. 요 단계가 조금 올라가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하세요. 우리가 소화할 때 산소 농도 몇 프로? 몇 프로? 다들 불을 다르게 끄고 한 15%다. 그죠? 15%인데 왜 10%인데 불이 안 꺼지냐로 고민하세요. 이해됩니까? 산소 농도 10%라며. 그런데 왜 불은 안 꺼지니? 왜 플래시오버 생기니? 굉장히 고강도 에너지가 생기면 불 안 꺼져요. 이렇게. 산소 사항을 줄여도. 이해해 놓으세요. 이렇게. 소화는 15%예요. 그 다음 또 뭐 있지? 500도. 500도씩 한번 얘기하고요. 바닥면의 수열량을 계산하면 20kW 정도. 메다 제곱 이렇게 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대비해서 일산화탄소에 대한 농도에 대한 비가 150 정도 돼요. 농도비. 농도비예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이 기본이에요. 옆에다가 양념칠 하나 더 하면 얘가 5g/s 미터 제곱되면 얘를 또 소화라고 불러요. 이렇게. 잘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얘는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요 조건 전 단계의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A셋의 한계예요. A셋. 피난 한계라고. 플래시오버 전에 피난 한계가 끝나요. 그 전에 죽기 시작하는 거지. 잘 이해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영향인자는 3가지는 반드시 해라고 적혀놨지. 점화원 크기, 내장재, 그리고 개구부. 3종 세트 반 페이지를 잘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부는 개구율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죠? 벽면적 기준으로 개구부에 대한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겠지. 되겠습니까? 개구부는 항상 요렇게 써요. 요렇게. 높이가 H, 면적을 A.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기인자로도 많이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어를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해져 갑시다. 지배라는 말 동그라미 치고 부족 이런 말 쓰면 되지. 지배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다 이런 말을 쓰세요. 이번에. 그러면 연료 지배면 연료가 부족한 환경인 거야. 언제입니까? 하면 초반이지. 화재 초반. 정리하면 플래시오버 관점 기준으로 얘는 연료가 부족한 상태. 맞습니까? 이후에는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연료가 지배할 수 있는 화재고요. 얘는 환기인자가 지배할 수 있는 화재 상황인 것이. 얘를 플래시오버, 얘를 플래시오버 전, 얘를 플래시오버 이후. 보통 이렇게 불러요. 잘 한번 반어토로 가세요. 그죠? 요 유동에 대한 요거와 요거 가장 큰 구별하는 인자는 뭐냐? 전이이정, 전이인자, 전이 과정은 A 루트 H에 대한 적용 여부예요. 중요하게 잘 반어토로 가세요. 많이 중요해. 많이 중요해. 그거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비교 설명했었을 때 A 루트 H로 하는 것들은 최고 온도다. 그죠? 최고 온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A 루트 H 관련해서 얘를 T네. 그죠? 표면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개구부를 뺀 표면적. 얘를 AF 바닥 면적에 대한 한계인자 이렇게 보는 거지. 얘를 최고 온도, 얘 지속 시간 이렇게 되겠다. 그죠? 한번
한번 보세요. 근데 시간이고 얘는 열 방출률이고 이렇게 반복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2번은 그냥 쉽게 푸실 것 같고 3번은 요 흐름상 요렇게 먼저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죠? 건축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라 부를 거예요.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6가지. 보,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 주계단 뭐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바닥, 지붕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 형태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큰 규모면 내화 구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내화 구조로 갑니다. 내화 구조. 이 분야를 수선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대수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답에 있지, 답에. 지금 문제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잘했고. 발생 조건, 그리고 영양인자들. 점화원, 내장재, 대구부. 중요한 부분들. 잘했어요. 엄청 잘했지? 그리고 암기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 거 계속 외워야지. 그리고 연료지배형, 환기지배형. 요 그림 잘 해놓으세요. 기본. 다시 한번, 그죠? 환기인자가 커가면 커갈수록 연소 속도는 증가되는 구간을 환기지배형 구간. 그리고 환기인자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연소 속도에 변화가 없는 형태를 연료지배형 구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전에 환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같이 찾지 않는 그 형태를 불안정한 구간이 보통 불러요. 이 책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 또 다른 또 큰 걸 좀 해야 돼서 대수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증설, 그죠? 수선하는 부분이다. 항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다 모아서 요까지 기준이 빠진 게 있어서 한 번 더 내봤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반어투로 가세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요 부분을 수선, 대수선 하면서 지금 경계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죠. 경계구역 등 제형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변경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라는 말이에요. 한번 순서대로 잘 알아놓으세요. 주요 구조부를 뭘로?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요렇게 외우세요. 잘했습니다. 가스계, 스프링클러, 제연, 나머지 사항들 포함되어 있는 거. 방화지구가 있어요. 방제지구도 있고 화재 예방 관점이다. 그죠? 방화지구의 큰 의미는 방화지구다.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내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해당되는 용도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있고 인접되어 있는 건물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외벽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거냐라는 관점을 좀 더 쉽게 이해해야 되지. 중요하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여기 대상에 주요 구조부 외벽이 내화 구조로 가야 돼. 안 할 수 있는 형태는 지붕인데, 그죠? 불연제를 해야 되고, 거기에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 요 부분이다, 그죠? 대지 경계선 기준점으로 인접 건물하고 가까이 만약에 붙어 있으면 별도의 보안 장치를 해줘라는 말이지. 그 부분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31페이지인데, 뭐뭐 들어가느냐 했었을 때, 암기를 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나는 문창벽환 이래 적어놨는데 갑드방만 이래 되겠더라고. 그죠? 문은 갑종방화문을 하고, 맞습니까? 창문이 만약에 달려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벽에 32페이지고 위에서 11번째 줄에 있네. 창문일 때는 뭐? 드렌처 설비를 하고, 그리고 외벽은, 벽은 불연 내화 구조 해야 되고, 맞습니까? 내화 구조나 불연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기군형이 있으면 보일러 같은 걸로 그물망을 해야 된다. 그죠? 가는 난에 그림망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용어가 좀 쉽겠더라고. 그래서 편안한 거 외우세요. 중요해요. 그 다음 나오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방화구역을 관통했었을 때 얼만큼 어떠한 소화설비 시스템을 보완할 거냐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건축물의 규모가, 건축물이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면, 일정 규모, 그걸 갖다 우리는 1000제곱미터로 봐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화재가 확대되는 속도가 또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특정 지어진 소화 시스템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잘게 쪼개두는 것들이 훨씬 안정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0이 넘어가면 화재를 한정시켜요. 한정.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 건축에서는 유식하게 방화구역 이렇게 불러. 잘 이해해서 보세요. 방화구역을 한다는 말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가긴 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1000제곱미터야지.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하면 7층짜리 건물이야. 7층짜리. 그런데 999제곱미터야. 방화구역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 없어. 되겠습니까? 이런 건물 간혹 있어요. 5층 갔는데 좁고 높은 거야. 그런데 방화문도 아니고 그냥 복도랑 뚫려 있는 거예요. 계단하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1000이 안 돼. 놀라운 일이다. 그죠? 요걸 넘으면 방화구역을 하고, 방화구역에 대한 기준은 엄청 중요해졌어요. 개정됐다. 그죠? 제일 우리 쉽게 와닿는 형태는 뭡니까? 1층과 2층이 방화구역에서 면제하는 기준에서 삭제가 돼버려서 무조건 해야 돼. 1, 2층도. 1, 2층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완화도 중요하지. 완화에 보니까 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어떠한 케이블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경남의 김해 같은데 대형 공장이 만약에 있었어. 케이블 트레이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꼬여서 넘어가는 거지. 이게 전체 면적이 넓어서 중간에 방화구역을 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공장 설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요만큼 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방화구역을 완화시켜 준 거지. 여기에 방화구역에 준하는 소화 시스템을 뭘로 할 거냐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구 기준이고, 그 기준이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이렇게, 그죠? 드렌처 같은 거 이렇게 막 넣겠지. 헤드를 이렇게 촘촘하게 넣어서 방수압은 얼마 이상으로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해놨네요. 그림까지도 엄청 잘 그렸지. 그 다음에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얘는 눈 감고도 해야 되지. 눈 감고. 얘를 순서를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이건 수업 때 다시 하겠지만 36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6페이지, 7페이지. 우리가 건축물의 마감 재료가 엄청 중요한데, 자, 마감을 뭘로 하는 게 좋겠냐? 마감 재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불연, 준불연, 난연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적으로 한번 보면, 그죠? 그럼 마감 재료는 첫 번째 건축물의 내부에 대한 마감 재료가 있을 거예요. 내부. 그리고 외부가 있어. 외부, 그죠?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확산 방지 구조예요. 방지.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36페이지에 보면 1번이 내부 마감 재료. 되겠습니까? 네. 얘네들은 화재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써라 라는 말인데, 기준이 조금 섞여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 건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법, 령, 시행규칙하고 건축물 피난 방화 규조가 믹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기 좀 힘들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표를 보고 그냥 익히는 게 빨라요. 다시 한번 하면, 그래서 다중주택보다 쭉 다 있죠.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예외사항도 조금 기억하고, 불연, 준불연, 난연했는데 더 강화가 되는 타입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36페이지에 2번을 보니까 외벽에 망함 재료가 있어. 그죠? 여기는 1, 2, 3, 4는 0에 있고, 지금 1에서 3에 대한 또는 외벽의 중 1, 2층 부분은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에 또 있어. 이게 좀 복잡해. 그러니까 요 표대로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어렵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 이번에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요? 창호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호가 없으니까 PVC 창호를 써요. PVC 창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아나수소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기준의 사각이에요. 한번 중요하게 좀 봐놓도록 하세요. 37페이지에 우리가 얘기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이거 그냥 요거 관련돼 있는 거. 그죠? 400mm 이상 충진되어 있을 게 윗벽과 층 기준 있고,
아래쪽 요 부분이지. 그죠? 그림 엄청 잘 그렸어. 그림까지도 잘해서 반어트라서 외단열 공법은 뭐고 어떻게 하고 요 앞 글자만 따면 요 동그라미 치면 되죠. 12.5 400이고 그리고 뭐 하든 뭐 석고 석시 그죠? 이렇게 외우면 되지. 평시 미네랄 120 이렇게 외워도 있지. 못 외우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안 외우는 사람 있을지언정 못 외우는 사람 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잘 나오는 범위니까 이번 시험 또 나와요.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렇죠? 네. 나온다 말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뭐 무조건 다 나온다고 해야 될 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진짜 나오는 거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어저께 우리 반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6번에 이게 지금 요 뒤에 풀이라고 첨부 자료가 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걸 제가 좀 착각 겸 정신없이 해서 36페이지에 보면 다시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가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 편하라고. 자, 마감 재료는 내부 마감 재료가 있고 외부 마감 재료가 있어요. 여기 제외사항이 있어. 제외사항이 있어요. 제외사항 중에서 첫 번째 공장 중에서 화재 위험이 작은 용도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그리고 외부에도 화재 위험이 적은 용도는 다 제외가 돼요. 이거 하나 더 적을까요? 여기도 제외. 화재 위험이 적은 제외가 돼버려요. 제외가 됩니다. 내부 마감 재료에는 제외가 되는 형태하고 두 가지 조건이 더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출구를 가질 것. 하나 더 적을게요. 출구 이렇게 하고 출구.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넣을게요. 지금 강제하고 복합 관련되어 있는 자재. 복합 자재. 이렇게 하나만 이해할게요. 다시. 마감 재료를 쓰는데 내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 대상 중에서 공장 중에 화재 위험이 작은 공장 두 군데는 두 군데란다. 화재 위험이 작은 공장 또 화재 위험이 작은 공장은 제외가 돼. 제외가 된다. 근데 내부 마감재 보니까 제외가 요거 하나 해당될 요 부분은 용도예요. 용도는 엄청 쉽게 얘기하면 육해공 이런 거죠. 육해공 가공육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소고기 가공하고 뭐 가공하고 그죠? 뭐 돌하고 뭐 음료하고 뭐 이런 거 정제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용도들 전체 다. 출구의 기준은 하나만 적을게요. 출구 기준이 하나만 적어 볼게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폭을 유효너비라고 적혀 있어요. 유효너비를 1.5m 이상 출구를 마련해야 돼요. 출구. 요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프린트물 뒤쪽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강판하고 심재 기준 그렇게 외웁니다. 세 가지를 외우세요. 요 화재 위험, 요거구나. 이렇게 기준. 봐놓으세요.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첨부 자료는 요 3페이지 쪽에 보면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로 다음에 모든 요건을 갖춘 것을 제외한다가 아니고 이다가 대상이 되지. 이다. 요거니까 요걸 질문했으니까. 그래서 제외가 아니라 경우 이렇게 써놔야지. 경우. 그렇죠? 경우가 요겁니다. 화재 위험이 적은 용도, 출구 기준, 그리고 복합자재 관련. 복합자재는 강판하고 심재에 관련되어 있는 상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한번 나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에 인명안전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답안 페이지가 틀렸어요. 46페이지인데 NFPA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NFPA는 1은 뭐 화재에 대한 분류부터 해서 지금 얘는 NFPA 미국에 있는 코드죠. 코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코드. 101이 인명안전 기준이에요. 뭐 여기 같은 비상조명등부터 해서 다양하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피난로의 기준도 들어가 있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권장하는 조건들 뭐냐? 우리 뭐 암기할 때는 2인 안경조 개표방 유설 뭐 이렇게 해서 46페이지에 있는데 위에 거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보고 8번에 화재재나 영양성 평가. 얘는 좀 중요하게 볼까요? 이거 어떻게 중요하게 보냐면 관리 주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돼. 관리 주체가 너무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 요구사항은 이렇게 뭐 안전장치, 그죠? 예. 그리고 인명 안전도, 그 다음에 용도 특성 점유자 관련된 이중 피난대계 출구 통제하고 뭐 적절한 그런 것들 쭉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외우세요까지는 기본 암기 범위고요. 화재 재난 영향성 평가다라고 하면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소방에서는 성능 위주가 있다면, 그죠? 예, 일반적으로 하면 그 관련된 건축법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건축법에서는 사전 재난 영향성 평가가 있어요. 요 관리 주체는 시구청이죠. 얘네들은 소방본부, 소방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면 사전 검증 제도예요. 사전 검증 제도더라. 이렇게. 그죠? 얘네들이 30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기타 등등 열몇 개 영화관, 이런 것들 등등이라면 사전재난 영향성 평가는 초고층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이 조건을 좀 더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초고층이니까 50층 이상이고요. 200m 이상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거주 인원이 5,000명? 그렇게 되는 형태고, 지하가 지하학사랑 연결되어 있는 타입 있고, 그 외 용도들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 뭡니까? 이렇게 해서 피해 경감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볼게요. 피해 경감 계획. 여기 보면 뭐 방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들어있어. 이게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더 신기한 것들은 뭡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해요. 소방안전관리자. 여기도 소방안전관리자는 똑같이 하는데 특이하게 총괄재난관리자라는 것들을 선정해요. 총괄재난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자. 이렇게. 신기한 거는 총괄재난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소방에서 터치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교육받고 가는 거지. 이렇게. 그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이겠다, 둘 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얘네들은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겸직. 얘네들은 겸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소방 담당자들은 겸직하고 수당 작게 받고 겸직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좋다고.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에 침수 설비는 너무 잘했어. 제 생각보다도 너무 잘해놨어요. 침수 방지, 차수, 법령 대상, 기준. 그래, 이거 외우세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침수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할 게 뭡니까? 라면 우리 주요시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방에서 주요시설은 뭐가 들어가냐? 주요시설 한번 들어가 보면, 주요시설은 기본적으로 발전기실, 소방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변전실 이런 것들 다 우리 주요시설로 볼 거예요. 그리고 펌프실, 또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가스 용기 저장, 용기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방제실 이런 것들 있겠다. 그죠? 얘네들은 화재나 침수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때도 침수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고민해서 실제 얼마 규모 이상이면 설치되고 더 설치되는 조건을 더 많이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25점짜리로 가게 되면 한기인자다. 이 페이지에 벤틸레이션 파라미터라고 해서 한기인자가 있는데, 한기인자는 A루트 H고 일단은 그림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플래시오버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연소 속도, 열 방출률은 환기인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구나를 이해해야 돼요. 다시 순서대로 화재에 대한 시간의 흐름상 분류를 하면 플래시오버 관점과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플래시오버 이후를 환기 지배형, 그러니까 환기인자가 환기 개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요거 따라서 첫 번째 연소 속도가 결정이 돼요. 자, 연소 속도는 0.5 A 루트 H 이렇게 정리되겠지. 얘는 목재 기준점으로 하면 5.5에서 6.0 A 루트 H로 정리한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 환기인자만 알면 실제 열 방출률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 걸 집어넣으면 0.5 A 루트 H가 그렇죠? 공기 기준점으로 했을 때 3000kJ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000 정도 나오겠네. 맞습니까? 아, 내가 산수 못한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내가 지금 또 산수를 못하네. 이렇게. 네, 산수는 못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합시다. 그죠? 네, 이렇게 가고, 그리고 세 번째, 이 환기인자를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온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최고 온도, 최고 온도. 중요한 거 나오는데 장사하지 않은데 네, 지속 시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인자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했고, 열방출률 했고, 상부에 대한 부분들 했고, 요거 이제 한번 체크할 거예요. 그죠? 최고 온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 베타는 그냥 개수예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수. 그죠? 그래서 AT분의 A 루트 H 돼 있어서 요거 한번 적어놓은 거지. 요거. 그래서 하나 외우면 AT분의 내부 표면적분의 H고요. 그리고 얘는 AF분의 A 루트 H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법은 얘를 환기, 그죠? 예. 그리고 얘를 환기, 바닥, 그죠? 예. 전, 이렇게 해서 환기 전, 바닥 환기, 온도는 계속된다, 지속된다 이렇게 해요. 엄청 간단하지? 잘 외우세요. 자, 온도, 지속, 계속, 환기 전, 바닥 환기, 온도는 계속된다 이렇게. 요것도 많이 중요해요. 정체를 한번 보자는 거지. 그죠? 네. 저 정체가 뭡니까? 지속 시간에 대해서 정체를 보니까 지속 시간은 연소 속도에 대해서 가연물의 양을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가연물의 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위 면적당 얼만큼이 많으냐 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소 속도가 있네요. 0.5 A 루트 H.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얘예요. 연소 속도분의 가연물에 관련되어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지. 중요해요. 중요. 얘는 화재 하중. 화재 하중은 메다 제곱당 킬로그램인 거야. 바닥에 대한 면적 날아가고 킬로그램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기로 이제 달달 틀 거. 그 다음에 가옥도 하나 하고요. 가옥도 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처럼 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했었던 범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플럼을 한번 재미지게 다시 한번 공식화 시켜서 우리 책 페이지는 78페이지, 79페이지를 한번 펴고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잘라서 한번 갔어도 좋지만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78페이지에 알퍼트에 대한 경험식을 보니까 그죠? 정체 영역 78페이지 연소 부분에서 78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79페이지가 있고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화재는 요렇게 성장돼 있었고 요렇게 플럼을 형성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림 78페이지 그림을 그린 거야. 78페이지 지금 하고 있다고 분명히 연소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천장 높이를 H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화염 높이를 LF 순서대로 한번 다 적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화염에 대한 직경을 D 이렇게 그죠? 그리고 화심 중심에서 실제 있는 가연물까지 거리가 있어요. 가연물까지 거리를 R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쓸게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까지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플럼이 천장면에 맞아서 지속적으로 좀 느린 구간이 생겨요. 그 구간 이름을 이렇게 해서 R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거리 정체 영역이라고 하는 R입니다. 그죠? 네. R이고 얘를 정체 영역 얘를 천정 Z를 실링 Z 플로우라고 부를 거예요. 굉장히 급격히 빠른 흐름이 생겨요. 그 이후에 한번 준비해서 보도록 하세요. 요거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천장의 층고를 3m 정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3m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78페이지 기준점으로 보면 이 R은 기본적으로 0.54 정도 됩니다. 이해되지요? 부딪혀서. 왜 그렇습니까? 하면 정체 영역에 거 한번 갖고 가볼까요? 자, 정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정체 영역은 위에 온도를 한번 갖고 가볼게요. 온도는 온도의 차이예요. 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물 하나 들고 가세요. 여기 16.9. 이거 하나 외울게요. 열 방출률을 해당되는 높이로 나눠주고, 그죠? 얘가 2승, 5승, 3. 1 나누기 3 이렇게 됐어요. 1승. 그거는 78페이지 위에 표에 있어요. 표 왼쪽 거. 되겠습니까? 3분의 2승, 5분의 3, 3분의 5승 했는 거를 3분의 1승을 뺐다고 이렇게 빼두었어요.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천정 Z 흐름 영역. 천정 Z 흐름의 영역은 지금 5.35, 0.38. 이게 실링 Z 플로어예요. 얘가 정체. 요 부분에 대해서 온도의 차이는 5.38. 식이 좀 어렵게 돼 있어. 얘는 Q를 R로 나누고 H로 이렇게 다시 나눠요. 보입니까? 이렇게. 얘에서 이 나누기 3승이에요.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두세요. 중요해. 이렇게. 밑에 있는 유속은 0.96, 0.195예요. 그것도 참조해서 한번 봐놓을게요. 얘네 0.54가 나오는 이유는 위에 있는 표 따라서 R이 0.18 높이에 한 18% 정도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나왔어요. 되겠다, 그지요? 까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79페이지 보입니까? 79페이지의 첫 번째가 직접 화염을 영향을 받는 지점이라 해서 세 가지의 요소로 해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 세 가지. 직경과 열 방출률과 화염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첫 번째 적을게요. 첫 번째. 화염의 높이는 공식은 화염의 높이는 어려워. 0.235. 기억 안 나면 0.23까지만이라도. 그리고 뭐 Q-1.02 D 이렇게 됐어요. 헤스캐스타드. 되겠습니까? 엄청 자주 쓸 거예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얘 형태가 직접 화염의 영향 지역. 그 다음에 화원 기준점으로 복사열은 얼마큼 커져 나갈 거냐. 복사열 루트를 그릴게요. 복사열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원래는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맞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어. 자, 2번. 연료속은 이때 나가는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를 따져볼게요. 그죠? 실제로 나가는 복사 분율의 양인 만큼 나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4파이의 R의 제곱. 더 신기한 거는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발생되는 연료속은 플럼 쪽으로 가는 거하고 주변에 방사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볼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는 플럼 상부로는 1-XR의 Q 발생되는 양에서 되겠습니까? 1 복사 분율을 뺀 만큼의 에너지만큼 올라가요. 플럼은. 그러면 주변에는 뭐만 남습니까? 하면 XRQ만큼 남아요. 이해됩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발생량이 돼요. 1-XRQ 계산해 볼까요? Q -XRQ 플러스 XRQ 이해됩니까? 플럼으로 올라가는 양 복사로 전파되는 양 합산하면 발생량이 돼요. 이해되겠지요? 요 형태를 어디로 갖고 와서 볼 수 있습니까? 보면 76페이지의 그림을 보세요. 76페이지의 그림을 보니까 화염에서 LF 높이까지 그 위에부터는 1-XR의 Q죠. 걔가 얘예요. 화염까지는 Q에서 발생되는 양이 플럼 쪽으로는 1-XR의 Q로 그리고 주변에 방사되고 있는 형태가 XRQ예요. 되겠지요? 까지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그럼 특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변으로 방사되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2번이에요. 여기까지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열기류 받는 지점. 열기류 받는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얘다 그죠? 4번. 공식이 닮은 듯 조금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 납니까? H가 뭡니까? 좀 더 상세히 구분했어. 전체 높이에서 뭐를 뺐습니까? 화염의 높이를 빼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이해해 놓을게요. 그래서 H 지금 2로 돼 있습니까? F2로 돼 있네요. 자, F2로 돼 있어요. 얘는 PL로 돼 있고 플럼에 대한 높이에서 화염의 높이를 뺀 거예요, 지금.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 범위만 얘기하는 거지. 요 범위. 이해되겠습니까? 전체 높이에서 화염 높이인 LF를 뺀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이걸 바꿀게요, 이렇게. 자, 이걸 LF로 할게요. 이해됩니까? 전체 높이에서 화염 높이를 뺀 게 H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공식 이해됩니까? 16.9 그대로예요. 플럼과 대기 온도의 차이예요. 델타 T. 이거 다시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 책에는 79페이지에 T, PL 빼기 T의 주변 공기 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좀 엄청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한 번만 좀 듣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두세 번 들은 사람들만 좀 이해하는 거지 뭐. 그죠? 아유, 뭐,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러면서, 그죠? 필기도 그도 안 들어. 너는 시부리라. 시험에 나와. 나 나온댔다. 시험에 안 나오면 설명 안 하지. 이렇게. 밑에 천정리의 Z는 5.83 보입니까? 알파트식 똑같아요. H 똑같은 형태입니다. H에서 화염 높이를 뺀 나머지 인자가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세 번째 79페이지의 세 번째 식에 KF라는 게 꼽혀져 있어요. 여기다가 KF는 그냥 화원에 대한 위치를 보정해주는 개수예요. 큰 의미는 없어. 되겠지요? 요 식과 왼쪽에 있는 식과 우측에 있는 식이 같다고. 그거를 이제 빨리 지금 정리하고 지금 해야 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요 4번은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여기서 발생되는 온도예요. 온도차. 그리고 5번은 3번 어디 갔어? 지 맘대로 매기고 있네요. 3번 4번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엄청 중요한 게 있어. 엄청 중요한 게 79페이지 맨 마지막 식. 맨 마지막 식은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5번이라고 하는 요 전체 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실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형태. 그게 고온가스층의 영양인자예요. 대표적으로 뭐 플래시오버를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이 될 겁니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한번 공식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외웁시다. 델타 T는 CT고요. CT. 공식 엄청 쉬워. 분모가 HK지만 열 전도율을 얘기해요. HK. 대류같이 전도 이렇게 불러요. 그냥 대류 같은 전도라고. 그리고 AT. 내부의 표면적. 개구부를 뺀 나머지 표면적. A 루트 H.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위는 열 방출률 그냥. 그리고 몇 승으로 돼 있어요? 이 제곱이 들어가 있지 않나? 제곱이 그래.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얘를 열 방출률 기준으로 해서 공식을 전환시킬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보세요. CT를 밑으로 보내고 양변을 3승으로 할 거예요. 이해하세요. 델타 T, CT 3승하면 이렇게 남아요. HK, AT, A 루트 H 분의 Q의 제곱. 맞습니까? 요거 보내고 제곱을 날릴 거예요. 요걸 보내고 제곱을 날릴 거예요. HK, AT, A 루트 H. 여기까지 잘했지? 그 다음에 CT, 델타 T. CT, 델타 T를 앞쪽에 놔둘까요? CT, 델타 T에 대한 3승. 양쪽의 루트를 취하는 거예요. 자, 루트. 그러면 열 방출률이 나와요. 되겠습니까? 된다고 얘기해야지 진행이 된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번호세요. 요게 바로 맥케플러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래시오버에 대한 공식이에요. 맥케플러리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원래 플래시오버는 세 가지 공식을 우리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토마스형. 토마스형은 영 방출률이 플래시오버의 열 방출률 이렇게 보통 쓰는데 7.8에 AT, 3.78에 A 루트 H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 없이 쉬워. 78378 이렇게 하면 돼요. 78378 되겠습니까? 왜 토마스형? 맥케플러리형은 열 방출률과 온도를 같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게 표정이시지만 조금 더 들어갈게요. 어떻게 합니까? CT 어떻게 구하냐? 우리 책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우리 책 페이지가 플래시오버에 있는 식이 있어요. 그 7페이지. 건축방화책 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건축방화 7페이지를
건축방안 7페이지 폈습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화재실 온도 가운데식 보입니까? 제일 오른쪽에 CT 보입니까? 자, CT 적을게요. CT는 화원에 대한 위치 스타일이지. 중앙이면 지수가 얼마? 중앙이면 6.85 맞습니까? 6.85. 구석뒤면? 구석이면 12.4?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로 돼 있어요? 구역 마감재 관련해서 CT의 마감재는 얼마? 16.5. 보세요. 가운데에서 불 난다는 걸 가정하고 가운데 플래시오버는 몇 도 때 발생합니까? 500도예요. 여기 500도 놓고 여기에 이 중앙화재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요 덩어리만 빼올게요. 이렇게 싹. 요 식을. 자, CT, 델타 T. 지금 3승이에요. 3승에 루트니까 2승을 나눈 거하고 똑같아. 여기에다가 500도. 가운데 있는 화원이어서 6.8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약 610이 나와요.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식, 맥케플러리에 610 보이는 식이 있습니까? 걔예요. 좀 어렵다, 그죠? 죄송합니다. 610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데 영어를 7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방화책 7페이지에 토마스 형 밑에 보입니까? 맥케플러리. 예. 공식은 얘를 외워놔야 돼요. 이게 엄청 안 어려워. 공식이. 온도 차이, 온도는 CT, 개수고요. HAAT예요. HAAT. 열 방출률. 제곱 3분의 1승.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건가요? 얘를 알면 위에 있는 는 요게 610이 됩니다. 요 덩어리가 610 약 그리고 H AT A 루트 H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게 바로 맥케플러리 공식이에요. 플래시오버. 이게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최근은 아니고 좀 마지막 기출 문제였지. 되겠습니까? 요거만 알고 넘어가면 또 좀 심심하지. 저거 가르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연소에 넘어가면 연소에 아까 그 페이지 79페이지 가보세요. 79페이지 갔습니까? 연소에 맨 마지막 공식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에 CT에 6.85를 집어넣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 요 공간인 거예요, 공간. 공간에 동그라미 5번에서 플래시오버가 발생될 수 있는 온도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되겠나요? 엄청 간단하지? 못 외울 뿐이지. 엄청 간단하지. 저렇게 되는 거. 요거 반드시 암기. 요거 암기. 반드시 암기. 요거 암기. 요거는 한 번 나오고 말 건데 준비하는 사람 때 꼭 나와. 준비 안 돼 있으면 나와. 무슨 알겠죠? 근데 다음에 준비해야지. 이러면 그때 꼭 나와. 그게 죽어나는 거지. 너무 괴롭은 거죠, 그죠? 진입창 내 요거만 안 써. 다음부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진입창 나오는 거야. 진입창 한 2년 동안 안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지. 잘 알아놓으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걸 전체 정리를 한 거지. 다시 보세요. 요 구역실 내부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플럼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 그죠? 정체 영역과 실링 제트 플로우, 복사 영역, 공간 영역까지 관련되어 있는 전체 시기예요.
엄청 간단하지. 못 외울 뿐이지. 네. 외우겠습니까? 지금 4번, 아직 2번을 해야 되는데 25점짜리를 하고 수업을 해야 2번 듣는 척 해서 머리에 좀 남는 척 하거든요. 요거는 덜 적으신 분 있으면 찍어서 단톡에 좀 올리세요. 그런 건 총무님이 좀 이제 시킬까? 우리 단톡방 이거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멀리서 잘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단톡에 올리세요. 단톡에 올리랬더니 나를 찍고 있더라고. 좀 찍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안 찍어주면 또 서운한데. 이렇게. 요게 이제 연소 때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연소 때 제일 어려워요. 연소 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8페이지를 펴면 건축방화에 화재 가혹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5분만 설명하고, 건축방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몇 번 하는 거지, 몇 번. 몇십 번 했는데도 제대로 응용을 안 해. 25점짜리 안 가볼까요? 네? 좀 해주면 좋겠구만. 요거죠. 요렇게 가옥도. 요걸 이제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엄청 잘했죠, 답을. 잘 썼어요. 요거는, 요렇게 한번 이해할게요. 얘는 화재 성장 가져오면 됩니다. 화재 성장.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림을 그리면 화재 성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들어봤던 기사 때 많이 했던 거. 화재 성장 곡선 이후를 구획실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려본 거지. 실제로는 이러한 형태의 패턴, 열방출력, 시간에 따라서 열방출력 그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론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기본 화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자, 시간 초 또는 민으로 하면 되겠고, 얘는 열 방출률, 단위가 킬로와트가 됩니다. 요 두 개를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줄 단위가 되겠네요. 킬로줄. 맞습니까? 킬로줄은 킬로와트 세크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요 부분의 시간을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이라 부를 거예요. 지속시간. 화재가 지속이 많아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연물의 양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얘를 화재 하중 이렇게 불러요. 화재 하중. 화재 하중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별표 많이 해놔야 되지. 잘 이해해 놓으세요. 상세히 좀 들어갈 건 할 거지만 여기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공식 4500A분의 맞습니까? 예. 뭐 H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왜 4500이냐? 왜 4500일 것 같아요? 예? 목재는 8100 정도 돼.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불완전 연소 부분을 뺀 나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 불완전 연소를 뺀 나머지를 되게 유식하게 손실 부분을 빼서 저위 발열량 이렇게 불러요. 최대 발열량 고위는 8100 써야지. 그게 4500이 돼. 목재를 기준점으로 한 달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방에 물을 많이 동원해야 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주수 시간이 돼요. 잘 이해해 놓으세요. 주수 시간. 주수 시간은 민 이렇게 되겠네. 하중의 단위는 뭡니까? 하중의 단위는 면적당 킬로그램이 돼. 단위를 잘 알고 있으세요. 시간도 민으로 그냥 쓰면 돼. 이렇게. 그러면 Y축은 뭘로 구성되어 있니? Y축은. 얘네들은 지속 시간이니까 최고 온도로 할까요? 온도. 도시. 됐어요. 얘네들은 화재 강도하고 똑같아. 강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아가요. 강도의 단위는 우리가 말하는 킬로와트 했으면 돼요. 킬로와트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정리하고, 얘네들은 뭐 심도, 위험도,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강도가 높을수록 면적당 물을 훨씬 많이 뿌려야 돼요. 얘를 갖다 우리는 주수 밀도라고 불러요.
엄청 중요합니다. 단위를 정확하게 보세요. LPM per 메다 제곱. 우리가 공부할 때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RDD하고 똑같아요. 스프링클러 때 기억납니까? 네. 요구되는 살수 밀도 이렇게 불러. 엄청 중요해. 얘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느냐? 얘를 세기, 화재가 얼만큼 세? 또 가혹도, 또 뭐 위험도, 또 피해, 뭘 두 개 곱하면 면적당 물이에요. 주수량 이렇게 돼. 엄청 중요해.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죠? 얘네들을 어떤 개념입니까? 가혹도에 질적 개념에 해당돼요. 그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양적인 개념에 해당돼요. 얼만큼이냐 이렇게. 엄청 중요해.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얘 영양인자가 중요해. 있죠? 화재강도 영양인자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연비공단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가 공부를 시작했냐 안 했냐로 따져요. 그것도 답이 안 됐으면 힘든 거지. 연, 비, 공, 단, 단열성, 공기, 비표면적, 연소열 이렇게 돼 있어. 연소열, 비표면적 공식 어떻게 생겼어요? 19페이지에 이렇게 있어. 비표면적. 비표면적의 단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표면적 단위는 네. g당 메터 제곱이지. 써볼까요? 보통 S 이렇게 S 파이 쓰기도 하고 F 쓰기도 합니다. 형태계수는 상수예요. 그 단위가 없어. 파이 밀도하고 직경이지. 단위가 메다 삼성당 그람? 그람으로 갈까요? 메다 삼성당 미터 단위 없어. 날리면 이승이 된다. 그죠? 이 단위지. 이렇게. 맞습니까? 되겠지요? 비표면적이 연소 때 엄청 많이 작용을 해요. 적재가 어떻게 했느니? 나무 토막이냐, 나무 톱밥이냐. 그죠? 결정이 어떻게 생겼느냐. 엄청 중요해요. 형태 개수를 하나만 좀 적어 놓읍시다. 나중에 수업 때 할 거지만 얘가 구형으로 되어 있으면 6을 줘요. 6. 그죠? 네. 그래서 축 방향으로 해서 길이가 길어지면 얘네들 수치는 점점 증가돼. 얼마나 있는데 있어. 나머지는 공기 공급량, 단열성 이렇게. 지속 시간. 이제 응용 3세트까지만 하고 얘를 알면 또 뭘 할 수 있느냐. 얘가 이 과목에서 건축반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얘를 모르고 이제 논하는 건 안 되지. 그죠? 네. 첫 번째. 제일 시험에 두 번째 잘 나왔던 건 저항성이에요. 저항성. 화재에 대한 저항성.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시간 동안 얘가 견뎌 못 견뎌.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그려. 그죠? 실제로 그림은 저항성이니까 어둠에로 생겼냐 이렇게 한번. 안 그렸네. 여기는 그려놨나? 안 그렸구나. 실제 화재를 한번 그려볼게요. 실제 화재. 실제 화재는 초반에 놓고 줄어들어요. 이렇게. 실제 화재. 실제 화재. 얘가 얘예요. 얘는 기본 화재라고 쓴 거고 실제 화재.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항성 테스트. 이걸 표준 시간 곡선이라 불러요. 표준 온도 시간 곡선. 그 기준점으로 300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면적 비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면적이 많니? 이 면적이 많아.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연물을 초반에 많이 태워갖고 나중에 싹 줄어드는 거든지 나중에 많이 태우는 거든지 같다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가연물이 있으면
초반에 확 많이 태웠다가 살 줄어드는 타입이냐, 나중에 많이 쓰는 거냐, 면적으로는 같잖아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져보는 거지.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초반에 많이 타버리면 균열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가열 방식의 면적 산정 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지. 되겠지요? 네. 저항성이에요. 두 번째, 화재 감지기를 따질 수 있어. 화재 감지기. 저 그림을 보고. 화재 감지기니까 초기겠네요. 초기. 요거를, 화재 감지기. 신뢰도를 좀 높이고 싶다. 높은 쪽, 낮은 쪽. 어떻게 동작하는 게 제일 좋겠냐. 그죠? 네. 이렇게 썼어요. 그죠? 네. 요 발생된 시점, 감지되는 시점, 얘를 일반, 얘를 고신뢰도 있는 감지기, R형, 8종, 아날로그, 뭐 다른 말 써요. 감지기. 세 번째, 피난.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편의상 A셋으로 써. 그 전에 도망가야 됐네. R셋. 네 번째, 소화. 불을 꺼야지. 이렇게 소화. 초반에 다 꺼야 되거든. 요렇게 헤드가 터지는 스타일도 있고, 요렇게 쑥 끄는 타입도 있어요. 요 흰색을 진압, ESFR 헤드, 조기에 가한 진압. 얘를 표준형, 제어형, 표준형. 이렇게. 실패. 얘를 실패. 대표적인 예가 스키핑. 되겠습니까? 매번 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그릴 때도 됐는데 안 보고. 보고 엄청 잘 그리는데, 그죠? 여기까지 해서 45분, 한 50분 돼야 되겠네. 네. 올 테니까 지금 프린트 나눠드렸던 법은 빨리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뭐 나는 단시간에 암기하는 게 좀 뛰어나서 마지막에 확 몰아쳐서 보면 된다. 몰아치면 시험장에서만 기억이 안 나요. 나오면 기가 막히게 기억납니다. 근데 시험장에 앉으면 머리가 하얘져. 연습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막 백지 앉아 쓰고 있는 거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법은 오늘부터. 맞습니까? 공식도 오늘부터. 유도도 오늘부터. 그럼 시험이 끝났어. 좀 쉬었다 할게요. 네.